진짜 사랑한다면 무심해져라. 매일 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이의 소식 한 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들의 삶에서 멀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 건가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자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고 걱정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분명 새로운 관계의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특히 무심함이 왜 때로는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10분 동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통찰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관계에 집착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집착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왔고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는 관계의 단절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하던 이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의 관계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해 보이는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SNS에서 보이는 화목한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 세대는 관계가 인생의 전부라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이 마치 삶의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결국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 동양의 선승 고경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마치 하늘이 새를 품듯이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정당화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일상에 간섭하고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라며 작은 일상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에 과도한 선물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언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마치 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일 뿌리를 들춰보며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나친 관심은 사랑하는 이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좋은 직장을 갖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그들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놓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과 조언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걱정 어린 조언이 아닌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침묵일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간섭하기보다는 그들만의 성장 방식을 인정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는 가정의 행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삶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마치 모래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너무 느슨하게 쥐면 모래를 모두 흘려보내게 됩니다. 적당한 힘으로 살며시 쥐고 있을 때 비로소 모래를 어느 정도 담아둘 수 있습니다. 무심함이 주는 자유로움.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무심함은 냉담함과는 다릅니다. 무심함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도움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고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실패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힘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아프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더 큰 도약을 위한 배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멀리서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무심함의 철학은 동양의 무의자연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무의자연이란 인위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무심함은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미학. 도연명의 귀걸이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돌아가리라. 전원이 황폐해져 가는데 어찌 머뭇거리리. 관계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산을 볼 때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그 웅장함을 온전히 볼 수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서로에게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리를 둔 채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과 나 사이의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뿌리가 얽히고 가지가 부딪혀 제대로 자랄 수 없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게시물에 매번 반응하거나 일상의 모든 순간에 관여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한 날에 꼭 만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에 억지로 만나는 것보다 서로가 진정으로 보고 싶을 때 만나는 것이 관계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지혜. 괴테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림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답을 찾을 때까지, 그들이 준비되어 먼저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양의 선사 대주예에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꽃이 필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기다려라.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도 열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기다림은 그 자체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림을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기다리는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는 주말,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누군가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음을, 우리도 한때는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을 원했음을 기억해 보세요. 그 기억은 현재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또한 우리가 쌓아온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들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놓아주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그들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마치 새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는 둥지를 떠나 자유롭게 날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니까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기탄잘리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새는 둥지를 사랑하지만 하늘을 더 사랑한다. 그들에게는 안전한 둥지도 필요하지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이 더욱 필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성숙한 사랑은 합일과 동시에 독립성을 유지하는 역설적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배우자, 연인,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거나 우리의 방식을 강요하려 하지 마세요. 서로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놓아주기가 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며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얻는 것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얻는 것도 큽니다. 먼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선택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관계의 질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시간의 농도는 더욱 진해집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니 그 시간이 더욱 특별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누군가에게 쏟았던 관심과 에너지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통제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역설적입니다.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더 무심해질수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무심해지는 용기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나중에도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